여러분 안녕! 여러분들이랑 이번에는 고등학교 문제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, 우리 수능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뭐가 제일 중요해요? 그래요, 내신 준비가 너무 중요하잖아. 내신 준비를 할 때 어느 정도 내신이 준비되어 있으면 수시로도 한번 학교를 지원해 볼 수도 있고, 그리고 기본기를 준비를 해놔야 우리가 수능 때 그 기본기를 기준으로 응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아시죠? 그러면 선생님, 그러면 기본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무슨 책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까? 라고 얘기하실 때 너무 뻔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. 그렇지만 교과서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다. 뭐? 교과서. 무슨 교과서요, 선생님? 우리 학교 교과서로 일단 내신을 준비하면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자 라는 거예요. 기본적으로 교과서가 주는 이점이 뭐냐면, 우리가 수능 문제나 응용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건 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. 왜 이 식이 나왔지? 이 식을 내가 증명을 막 다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식이 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왔지? 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, 그 기본적인 고리 역할들을 해주는 것들이 증명이라고 보거든요. 근데 많은 문제집들이 문제를 많이 유형별로 문제를 풀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좀 스킵하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아직도 그 증명에 대해서 더 중요성, 그리고 기본기에 대한 중요성을 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책이보다 교과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, 우리 교과서를 한 권만 풀어보기보다는, 우리 학교 거 그것만 달달달달 외우기보다는 인터넷에서 교과서, 다른 학교 교과서,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몇 권 더 사서, 선생님도 수투만 이렇게 한 3권을 가지고 있거든요. 이렇게 수투도 3권, 수원도 한 3권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. 그리고 미술도 2권, 그리고 확통도 2권,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, 아, 여기 책에서 이렇게 증명을 해줬구나. 또 여기서는 증명 안 했던 문제들을 여기서는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구나. 라고 하면서 차근차근히 방학 때, 다음 학기 거를 좀 방학 때나 아니면 미리 공부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. 수학은 무조건 기본기가 처음이자 끝이에요. 되셨습니까? 응용을 설명해주는 선생님들 이제 인강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은 많은 애들이 선생님 인강 들어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본인의 기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, 어떤 선생님이 이건 당연히 알겠지라고 하고 설명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한테는 기본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. 그러면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? 교과서로 돌아가야 한다. 교과서로 돌아간다는 건 너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. 하지만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. 이해되셨어요? 그래서 교과서를 싹 정독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선생님의 강의를 딱 들었을 때, 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구나, 왜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길들이 하나하나 이해되기 시작하면 응용과 심화는 그렇게 높지 않은 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되셨습니까? 그 다음에 저희 문제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문제집은 선생님은 굉장히 많은 문제집 중에서 선생님이 자주 사용하는 문제집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. 첫 번째로 선생님이 조금 좋아하는 책은 수력충전이에요. 수력충전이라는 책이 되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 있는데, 선생님 이거 중학교 때 수력충전 너무 연산집이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사실은 고등학교 수학이 스피드전이에요. 속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. 왜냐면 속도가 빨라지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죠.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에 딱 맨 처음에 시험 봤을 때를 조금 떠올려 봅시다. 문제가 중학교 거랑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렵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, 선생님 저 끝까지 못 갔어요, 저 서술형 다 못 풀었어요, 시간이 너무 모자랐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. 그 이유가 뭘까요? 문제 양도 좀 많아지고, 또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생각의 폭도 좀 요구가 많이 되고, 그런데 연산도 느려. 그럼 어떡해? 내가 처음에는 너무 꼼꼼히 풀죠? 고등학교 1학년 처음 시험이니까 열심히 풀어요? 그런데 시간을 체킹을 또 못하고, 또 자기가 열심히 꼼꼼히 앞에 거 다 맞겠다라는 마음으로 막 풀다 보니까 연산이 느린 친구들은 뒤에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,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나? 이건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야 되지? 그리고 서술형도 뭐 이만큼씩 한 바닥을 그냥 준단 말이야. 그랬을 때 서술형까지 갈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적다는 거예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연산이 부족해서.
연산 하나하나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고.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연산 같은 거 준비하고 또 수력 충전으로 그 해당 단원에 필요한 연산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도들을 어때? 준비해가지고 시험을 봐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수력 충전 무조건 한 번씩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. 문제를 좀 들어가줬으면 좋겠다. 그렇다고 막 이거 풀고 그 다음 다른 거 이건 너무 시간 아깝잖아. 그래서 이건 베이스로 깔고 이건 하루에 한 8장씩 혹은 10장씩 풀어 제끼면서 다른 문제집 내가 하기로 마음 먹었던 그 문제집들을 좀 이렇게 기본으로 깔고 가는 문제집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꾸준히 8장에서 10장씩은 조금 수력 충전을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2가지를 제가 좀 말을 하고 싶은데 수학 중심이랑 유형 중심이라는 책이 이렇게 세트로 나오더라고요. 저는 이 세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기본서예요. 그래서 설명을 막 이렇게 조그만한 책, 정석만한 그 크기로 기본적으로 정리를 많이 해놓은 책이고요. 그 대신 기본서들은 뭐가 부족해요? 문제 양이 부족하죠. 그쵸? 근데 이 문제의 양을 누가 채워주냐? 네, 짜잔. 유형 중심이 채워주는 거예요. 그런데 선생님 왜 세트로 풀어야 합니까? 라고 했을 때 이 단원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이 단원도 유형에 맞춰서 끝나게 되게끔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1단원이 끝나면 그 1단원에 맞는 만큼 영어를 풀어서 복습을 해주시고 그럼 이걸 또 한 번 또 내가 진도를 나가면 그거에 맞는 유형들을 바로바로 정리를 그 단원만큼 할 수 있게끔 편집이 잘 되어 있다 이거예요. 그래서 이 문제집이 사실은 수력 중심에 대한 설명과 그래프들이 저한테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 그래프를 학생들이 좀 읽고 해석하기를 그 밑에 줄글로 잘 표현을 해줬거든요. 그래서 수학 중심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강조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 양이 부족한데? 라고 하다 보니 유형 중심을 따라가게 됐고 유형 중심이랑 같이 탁 해주니까 한 학기 선행분으로도 너무 좋고 또 선행을 한 다음에 이 책들을 절대 버리지 말고 이 책 다시 수학 중심을 학교 선생님이 이제 진행하시는 그 범위만큼 같이 진행을 또다시 2번째로 복습을 하면서 유형 중심은 그때그때 틀렸던 문제들 내가 미리 선행했던 그 채점했던 그 부분들에서 내가 틀렸던 부분들이나 모른다고 별표 치고 갔던 부분들을 다시 체킹하고 다시 공부하면서 이 책들을 두 번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. 어떻게 하라고요? 선행으로 수학 중심이랑 요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. 그래서 수학 중심이랑 유형 중심을 한번 풀고 그 다음에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수학 진도 나가시는 만큼 같이 따라가고 그거에 대한 오답이나 이제 몰랐던 문제들 같이 따라가면 이거 2번을 완독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한 학기 분량을 어떻게 된다? 따라갈 수 있으면서 그거에 대한 모자란 부분, 구멍들을 다 채우면서 가는 그런 공부 방법을 취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. 그 기본에 이렇게 같이 가주시면 수력 충전까지 같이 가주시면 금상첨화라는 거. 이해되셨죠? 이것만 봐도 선생님 공부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는데 네, 맞습니다. 고등학교 때 해야 될 공부 다 하고 끝내버리세요, 여러분. 되셨죠?